흑룡강변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아 7명을 같은 고향길이 묻어주었다. 멀리 남의 나라에 와서 모래 속에 뼈를 묻으니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마음 이를 데가 없구나. 전투는 끝이 났다. 그러나 또 다른 전쟁 아닌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장군의 정가료, 도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조선군은 돌아갈 수 없다 하오. 적들은 모두 전멸됐는데 도대체 어디에 도적이 있다는 게요? 따지려거든 대장군께 따지시오. 조선군은 여기에 머물다가 9월 초에 돌아가는 정갈이었어. 9월이면 사이호달은 조선군의 철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신유는 군량이 없어 돌아가야 한다고 하자 청나라 측은 회령에서 군량을 싣고 오라고 했다. 군량을 실어 오도록 하면 되지 않소? 뭘 지금 말씀이랑 하시는 게요? 조선 후기 국정을 총괄하던 비변사의 문서인 등록유초. 나선 정벌 당시 파병에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조달할지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출병 당시 조선군의 식량은 조선군이 직접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군은 대략 계산하여 3개월치 식량을 가져갔다. 군량 문제는 출발부터 신유의 고민거리였다. 계속 주둔을 위해 신유는 청나라군에게 식량을 부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대장군, 귀국에서 우리 군사들에게 군량미를 지급하여 멀리서 군량을 싣고 오는 폐단을 없애준다면 그 은혜는 참으로 클 것이오. 归国已经提供军粮米不是吗? 하오면 40일치만 군량을 구워주시면 가을에 본국에서 갖다 갚을 것이니 피차 손해가 없지 않겠소이까? 这我得考虑一下. 신유는 사이호달의 이런 태도를 조선군의 식량을 탈취하려는 음모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조선군의 식량이 도착되면 바로 조선군을 철수시키고 그때 남는 식량을 차지할 속셈이라는 것이었다. 신유는 사이호달이 도둑의 심보를 가졌다고 적고 있다. 조선군은 추위와 허기에 지쳐갔다. 그나마 청군이 구워준 곡식은 물에 젖어 썩어버려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다. 또 다른 시비도 있었다. 신유는 사이호달에게 노획한 러시아 소총 한 자루를 요구했다. 대장군, 적들의 총기가 우리나라 조총과는 그 구조가 달라 매우 신기합니다. 몇 자루 입수해서 국가에 바치고자 하오. 지난번 아군이 노획한 총기는 귀국이 모두 몰수해 갔으니 구할 도리가 없소이다. 의향이 어떠신지요? 收缴枪之速已向北京报完了，因此我不能任意给你。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조총은 무려 300~400정이나 되는데 북경에 보고했다는 핑계로 인색하게 굴다니 매우 가증스럽다. 왜 신유는 러시아 총을 입수하려고 했을까? 당시 조선군의 조총은 모두 화승총이었다. 불이 붙은 심지를 유도화약에 닿게 하여 총알을 발사시키는 방식이었다. 반면 러시아 총은 이보다 발달된 이른바 수석식 소총이었다.
심지 대신 부싯돌로 불꽃을 일으켜 총알을 발사시키는 방식이었다. 불시 보관 등에 있어 수석식 소총이 화승총보다 성능이 우수했다. 신유는 기어코 이 러시아 소총 한 자루를 가져왔다. 당시 이제 군사 지휘관으로서 어떤 군사 기술, 군사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탁월한 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수석식 소총은 우리나라 조총에 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을 입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향후 군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청나라군에게 애걸하다시피 해가지고서 한 점을 입수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군비 강화에 일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조선군은 철군을 시작했다. 그것도 만만찮은 것이었다. 앞길이 점점 가까워오자 병으로 잘 못 걷던 군사들도 용기를 냈다. 비를 맞으며 40여일이나 행군하니 군사들이 추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출병 기간 115일, 왕복 5천리에 이르는 신유의 대장정은 8월 27일 회령으로 돌아오면서 끝이 난다. 신유의 난중일기 북정록도 여기서 끝난다. 약소국 장수로서 갖은 수모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유는 단 8명의 전사자만을 남긴 채 나선 정벌을 승리로 이끌어냈다. 이 정벌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약 200여 년, 러시아가 다시 흑룡강으로 진출할 때까지 조선의 북방은 안정된다. 신유의 나선 정벌 승리는 200년의 평화를 견인한 대장정이었던 것이다. 참 큰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장군의 교지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다음에 해산진 병마첨 절제사, 그다음에 함경북도 병마국. 바로 이 교지가 청나라 원병을 받아서 흑룡강성에 출병했던 그 교지입니다. 여기 계실 때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장단도호부사, 황해도 병마절도사, 황주목사 를 거쳐가지고 3도 수군 통제사에 오르셨죠. 56대 3대. 56대요. 예. 3도 수군 통제사 그 초대 역임하신 분이 이순신 장군 그렇죠. 맞으시죠? 예, 충무공이 초대 3도 수군 통제사. 그렇다면은 무관으로서는 가장 그 최고위 관직에 오르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오늘은 우리 역사 속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유 장군을 만났습니다. 최초로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였던 신유. 그는 청나라를 치기 위해 이 조선이 육성했던 조총병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청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200명의 조총수 가운데 단 8명, 그것도 청나라 장수의 오판에 의한 전사자 8명만을 내고 당시 최강의 러시아 코자크족을 상대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에서 신유는 약소국 장수로서 비애와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